여러분, 혹시 최근 태국의 삼성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 사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글로벌 기업 삼성. 그러나 태국에서는 지금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태국의 노동자들은 한국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절실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 컨설턴트 마이클이 태국의 삼성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미국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경제적 상황을 분석해왔습니다. 최근 삼성이 태국 공장에서 벌어진 노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공장 밖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마치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 중 한 명인 나와폰 씨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털어놓으며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매우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은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도 모자랍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받는데 같은 회사에서 왜 일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깊은 좌절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그들에겐 생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삼성이 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임금 상승과 잦은 노사 갈등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태국의 생활비가 점점 상승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이미 구축된 협력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 태국은 중요한 생산 거점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베트남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마이클은 왜 베트남이 삼성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직접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태국에서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산업 기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공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 공장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설비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 또한 높은 수준의 직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난 공장 관리자 팜 씨는 마이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서는 노동자들이 협력적이고 정부의 지원도 아주 탄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 문화를 베트남에서도 실현하는 것입니다. 팜 씨의 말처럼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협동적이었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마이클은 태국의 삼성 공장과 베트남의 삼성 공장을 비교하며 삼성의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분명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현재의 노사 갈등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반면에 베트남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이네. 삼성이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마이클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하며 삼성의 선택이 베트남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히 비용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임금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대우였습니다. 마이클은 태국을 떠나며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얻은 새로운 인사이트와 태국에서 느낀 노동자들의 절박함 사이에서 그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마이클의 시선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삼성의 미래를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와 아시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삼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으로 향한 마이클은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의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은 최신 시설로 가득했고 도시의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활발하게 오가는 오토바이와 상인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기 넘치는 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베트남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군. 마이클은 감탄하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방문한 곳은 삼성의 베트남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최첨단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미 전 세계에 수출되는 제품들이 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만난 현지 관리자인 즈엉 씨는 베트남이 어떻게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큰 이점이죠. 즈엉 씨의 말처럼 베트남 정부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훈련 프로그램이 주요했습니다. 이는 현지의 노동자들이 글로벌 기업의 기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삼성은 베트남에서 빠르게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즈엉 씨는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는 우리가 한국의 높은 생산성을 그대로 베트남에서도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은 베트남 공장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 경험한 노사 갈등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협력적이었고 직무에 대한 자부심도 강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는 공장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 응우옌 씨는 마이클과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교육 덕분에 저희는 삼성의 기준에 맞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응우옌 씨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기술과 업무 방식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더 배우고 성장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반면 마이클은 태국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왔지만 그들의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의 신뢰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태국의 한 노동자는 마이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왜 한국 본사의 직원들과 이렇게 큰 차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마이클은 태국과 베트남의 상황을 비교하며 두 나라가 가진 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베트남은 아직 경제 성장이 시작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여겼습니다. 이 두 나라의 상황은 서로 매우 달랐고 글로벌 기업이 각각의 나라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회도 상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정을 마친 마이클은 현지의 삼성 경영진과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성의 베트남 공장 책임자인 리 씨는 마이클에게 현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 덕분에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성장은 우리가 태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과는 많이 다르죠. 리 씨의 설명을 들은 마이클은 점점 더 삼성이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이 핵심이었군. 그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국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뿐이었는데 왜 그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걸까? 마이클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며 태국과 베트남의 상황이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를 넘어선 복잡한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삼성이 처한 선택의 기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태국에서의 노사 갈등을 무시하고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이 기업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태국의 노동자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 결국 마이클은 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가진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보고서를 통해 삼성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베트남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태국에서의 노사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노동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한 수치나 데이터가 아닌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마이클의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삼성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으로의 이동을 선택할지, 태국에서의 문제 해결을 우선할지, 이제 그 결정은 삼성 경영진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태국과 베트남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 경영진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태국에서 벌어진 파업 사태와 베트남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사이에서의 갈등이 한층 커져 있었습니다. 삼성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지에 대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마이클은 한 번 더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성공적인 사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다시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근처의 거리에는 여전히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더욱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 사이에 섞여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 중 한 명인 사라 씨는 파업 리더 중 한 사람이었고 마이클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장에서의 존중과 공정한 대우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관리자들은 항상 우리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봐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회사의 일부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길 바랄 뿐입니다. 마이클은 사라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태국에서의 갈등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더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삼성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마이클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신뢰의 부재는
곧바로 공장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사라 씨와의 대화를 통해 삼성의 현재 접근법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단순히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삼성의 빠른 성장에 불만을 품은 일부 현지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만난 관리자 즈영 씨와 다시 연락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대규모 파업은 아니지만 일부 노동자들이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노동 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마이클은 베트남에서 시작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의 노동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나라로 공장을 옮기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현지 노동자 간의 신뢰와 소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삼성의 본질적인 과제는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마이클은 태국의 삼성 공장에서 한국 본사, 관리자들과 노동자들 간의 회담을 주선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본사 관리자를 신뢰하지 않았고 관리자는 파업이 공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 회담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삶과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라 씨를 포함한 태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자부심은 사라지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단지 공정한 대우와 대화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온 본사 관리자들도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베트남으로의 이동을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태국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중재 아래 서로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뜻밖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사라 씨는 노동자들과 회사 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파업 같은 상황은 줄어들 겁니다. 이 제안에 경영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재자로서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노동자들과 경영진 간의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이어나갔습니다. 모두의 목표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공장 운영,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의 이 말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서서히 회의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회담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태국 노동자들과 경영진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라 씨와 그의 동료들은 더 나은 근로 환경과 공정한 임금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또한 삼성이 태국에서 더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경영진 역시 태국 노동자들의 열정과 성실함을 인정하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마이클은 회담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공장 운영이 삼성을 유혹했지만 태국에서의 문제 해결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접근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업의 성공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마이클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본 태국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고 삼성의 장기적인 성장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서울로 돌아가면서 삼성 경영진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단순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노동자들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이클은 자신 역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성공은 숫자 너머에 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신뢰와 협력에서 시작된다. 결국 삼성은 태국과 베트남 두 나라 모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이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태국에서는 노동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 기업이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닌 현지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선택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죠. 태국에서의 파업 사태는 단순한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삼성은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베트남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과 함께 태국 노동자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의 경영진은 보고서를 토대로 태국 공장에서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본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파견하여 태국 공장의 노사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삼성은 태국 공장 내에서 정기적인 소통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라 씨의 제안을 수용하여 노동자 대표들과 경영진이 매달 한 번씩 직접 만나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찾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태국 공장 내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할당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더 나은 기술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의 눈초리로 시작된 이 회의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사라 씨와 그의 동료들은 회의에서 개선된 근로 환경과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체감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사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경영진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원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는 우리가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태국을 방문해 이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표정에는 예전처럼 피곤함과 불만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클은 사라 씨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중재해준 덕분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우리도 회사의 중요한 부분임을 느낍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다녀간 이후 베트남의 노동자들도 점차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삼성은 이를 미리 대비하여 더 나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힘썼습니다. 베트남의 주엉 씨는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마이클 씨의 조언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이클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변화들이 단순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삼성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두 나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성장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노사 간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사람 중심의 경영이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변화는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사례를 참고하며 현지 노동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 기업의 변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태국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의 선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결과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클이 돌아간 후 태국의 삼성 공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근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삼성은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현지 청년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 큰 호응을 얻었고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닌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삼성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엉 씨는 베트남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지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고급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러한 삼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마이클은 미국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단순히 한 기업의 전략 변화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변화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길은 결국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신이 했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혼란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으로 바뀌었고 이는 두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사라 씨는 이제 공장에서 존경받는 노동자 대표가 되었고 그는 회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응우옌 씨 역시 기술 교육을 통해 팀 리더로 성장하며 현지 청년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마이클이 했던 역할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나라와 삼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길을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삼성을 넘어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의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많은 기업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그 변화를 이끌어낸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했던 선택들이 결국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의 선택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며 진정한 성장의 가치를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과 사랏, 응우옌,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길이 아닐까요?